안녕하세요. 김명순이라고 합니다. 예, 더운 날씨에 이렇게 모여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동안 좀 설명회에도 여러 차례 아마 들으셨던 분들도 많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가 수준을 맞춰야 되나, 특히 용어 같은 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교재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충실하게 제가 거의 100페이지에 달하는 PPT를 작성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다 말 못하는 것은 교재를 통해서 많이 참고하시고 또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김명순이고요. 저는 에트리에서 30년 근무하다가 작년에 은퇴했고 국제협력을 거의 10몇 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유럽에 있는 KRC에 3년 나가서 파견 나가서 실질적으로 유럽 현지에서 협력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NCP 활동이 거의 저희 전업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세 덩어리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우리 김주영 과학관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갖고 많은 부분을 좀 커버해서 앞부분을 많이 건너뛰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호라이즌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고 그동안 뭐 전쟁을 거치고 해서 미국의 영향 우산 아래 많이 보호를 받았지만 EU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EU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내노라는 국가들이 자기 국가 레벨로 뭐 자기네들도 과기부가 있고 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 각각 자기 국가 레벨로 열심히 하는데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EU 레벨에서 하는, EU에서 정책 집행을 하는 거다라는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왜 나의 전공 분야의 과제는 없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많고 많은 과제 중에서 EU 레벨에서 프라이오리티를 정해서, 아까 스트래티직 플랜 얘기했는데 거기서 프라이오리티를 정해서 스텝 다운 하면서 이제 과제를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EU의 관심사다. EU 차원에서의 연구 주제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 설명하셨죠? 앞에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년 역사를 지녔다는 거고, 여러분 이것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금방 안 끝나겠구나. 그죠? 그죠? 계속 되겠구나. 그게 여기 핵심입니다. continuous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프로그램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쪽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확산되고 커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EU 레벨에서 어떤 특수한 분야만 하다가 이제는 거의 전 분야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EU 국가도 아니고 준회원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부터 할 수 있었어요. 단지 돈을 EU로부터 못 받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EU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한국 분들이 이렇게 벌써 했잖아요. 이 앞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프레임워크 4거든요. 맨 처음에 한껏 나온 게 30년 전 1994년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전체 참여 필러 1, 2, 3를 다 합한 거고요.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연구 프로그램 필러 2의 이제 건수입니다.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래서 돈을 그것들로부터 한 푼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다.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왜 이렇게 그러면 그 세간의 화제가 되느냐? 돈을 받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동안 했던 선수들의 목록입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저희 연구원이 1등이고 우리가 잘 아는 서울대 카이스트 뭐 이런 분들이 그동안 3, 40년 동안 이렇게 과제를 해왔고 또 많이 했던 분야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어그리먼트의 사인을 지난 7월 14일 날 우리 저기 벨기에에 계시는 주 EU 대표부 우리 대사님 하고 그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EU의 과기부 차관님하고 이게 사인했어요. 원래 장관님이 가셔야 되는데 장관님 새로 이제 막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그들의 클럽에 들어갔다.
그죠? 우리가 회원이 된 겁니다. 우리를 따라서 지금 홍콩 재팬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건 우리가 여태 국내 과제만 우리가 지금 다 포맷이 돼 있잖아요. 국내 과제만 가지고 그런 그거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그겁니다. 국내 과제 하던 그런 뭐 아까 질문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당연하죠. 국내 과제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EU 레벨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룰이 있고 그들의 로직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그냥 원 오브 멤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란색은 정회원국, 그 다음에 준회원국 해서 거의 EU를 둘러싸고 이 프로그램이 돼 있고 우리나라하고 뉴질랜드는 이게 지도가 멀어가지고 그림이 안 보이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나큰 연구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무엇이 달라지는가 앞에서 다 설명하셨죠.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EU 하면 다시 국내에서 돈을 받는 절차를 NRF나 키아트를 통해서 했던 거를 이제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연구자들이잖아요. 연구자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이 밑에 단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과제 같이 팀 짜서 해가지고 과제 떼서 그냥 연구비 받고 과제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진 거죠. 네,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일 달라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사이트, 아까 EU Tenders and 저기죠. 포탈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나라 연구소도 우리나라 그 사이트에 가서 하잖아요. 뭐 아이리스 리머니. 여기 모든 것이 이분들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한테 좀 챌린징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느 분야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냐 하면 필라2만 가입했습니다. 예, 필라2만 가입했어요. 이것도 아까 다 보셨듯이 돈이 말을 해주잖아요. Money talks. 돈이 말을 많이 해주죠. EU의 연구의 큰 화두는 EU 레벨의 큰 화두는 디지털과 그린이다. 그래서 클러스터 4와 5가 가장 많은 돈이 배정돼 있고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이건 다 건너뛰겠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앞에서 설명했지만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클러스터 6까지 다 있는데 왜 파트너십이냐? 왜 파트너십이냐 하면요. 기존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럽 내에서도 아주 우수한 대학 교수님들,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팀을 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과제 한번 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산업체, 인더스트리에 정말 따끈따끈한, 정말 시장에서 필요한 따끈따끈한 기술들을 그때그때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각 인더스트리마다 파트너십,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무슨 협회 같은 거죠. 어떤 기술 분야의 협회 같은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란 각자의 파트너십 이 있고 이것이 호라이즌 유럽의 어떤 엄브렐라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시고자 하는 CET나 DUT는 다른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달리 코펀드라고 해서 우리나라로부터 정부 돈을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크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워크 프로그램 얘기 5번 하셨다 그러는데 워크 프로그램이 시작과 끝입니다. 워크 프로그램이 EU 연구의 바이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국토부 과제 하면 딱 국토부 사이트에 가서 과제 공고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시죠. 그러시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것 중에 하나 과목이 늘었습니다. EU의 워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과제 공고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받아가지고 심어 놓으셔야 돼요. 왜? 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 못 하시네. 돈을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국가 정부로부터 돈 받는 거나 여기서부터 돈 받는 거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과 동일하게 어디에서 받는다? 여기 여러분들이 구글에 호라이즌 유럽 워크 프로그램이라고 딱 치면 여러 개 나오는데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어디 가야 됩니까? 유로피언 커미션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면은 그 바이블이 쫙 떠 있어요. 기술 분야마다. 여기 아까 6개 클러스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6개 클러스터 이게 지난 5월 14일에 2025년도 워크 프로그램이 출간됐고요. 이게 하나의 PDF 파일로 예를 들어 뭐 클러스터 3 같은 경우는 한 100페이지, 이 클러스터 4나 5는 한 300페이지 넘는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해당 분야의 파일을 받으셔서 컴퓨터에 저장하시고요. 수시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게 바이블입니다. 그거 하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TRL 설명하셨고요. 그래서 이 과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과제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 기술 레디,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에 따라서 RIA냐, IA냐, CSA냐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갖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다 거의 아실 거고 연구자들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RIA가 있고 IA가 있고 CSA가 있는데 CSA는 거의 국제협력이나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RIA나 IA 과제가 됩니다. 보통 RIA라고 떠 있으면 이건 조금 더 기초연구에 가깝구나. 그러면 대학이나 이런 연구소들이 많이 참여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되고 IA가 들어가면 반드시 응용을 해야 되니까 기업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IA 과제는 기업이 참여할 때 70% 펀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워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제가 얘기한 바이블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다운받으면요. 요런 카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5월 14일 날 나왔다고 돼 있죠. 그래서 2025년도 클러스터 3의 워크 프로그램이다 라고 돼 있고 6개 분야의 데스티네이션에 전체 24개의 61개 과제를 풀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내가 해당되는 분야 그것만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클러스터 3, 클러스터 4를 담당하고 있어서 잠시 설명드리면 클러스터 3는 공동체의 안전망에 관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국토부에서도 아까 인프라 이런 쪽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막 관련이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각 데스티네이션마다 이렇게 약으로 다 돼 있죠. 이게 이제 과제 공고 번호에 이렇게 딱 그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이 BM이라는 게 딱 보이면 이건 국경 관리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든 과제들은 각 분야 각각 세부 분야의 연구를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다 어떻게 됩니까? 융합되잖아요. 그래서 다학제 간 연구를 권장하고 더더욱이 사회과학자도 참여시키고 여성과학자도 참여시키고 조금 덜 떨어진 와이드닝 컨트리 동유럽 국가들의 연구자도 많이 참여시키고 국제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이렇게 이걸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AI 연구를 하는데 AI 연구자만 있으면 별로 점수 못 받아요. 그 이웃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카팅 해라, 인터내셔널라이징 해라, 와이드닝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이쪽 담당이 돼서 좀 정리했던 거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이런 것이 있다. 오픈 토픽이라는 것이 이제 큰 주제만 주고 작은 주제로 너희들이 제안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타입이 RIA, IA 쭉 있죠. 대략 보시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RIA가 과제비가 좀 큽니다. 여기 보면 전체 18, 이거 밀리언 유로입니다. 18에 한 과제당 3밀리언을 주겠소. 그래서 6개 과제를 선정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RIA가 조금 더 실력이 있고 많은 참여자들이 들어가 과제가 규모가 크다 하는 정도 이해하시고요. IA는 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물론 대학도 들어가고요. 요거는 스킵하겠습니다. 클러스터 4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또 일부 소프트웨어 쪽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걸 받으면 370페이지 정도짜리 되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82개 토픽에 대해서 190개가 풀려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단지 데스티네이션별로 이렇게 약으로 식별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개별적으로 자기 분야를 찾아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X표 해놓은 거는 한국 참여가 안 되는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건 한국이 꼭 참여해야 되는 과제고요.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 5가 여러분들도 일부 많이 관련되셨을 텐데, 클러스터 5도 역시 돈이 엄청 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디지털 앤 그린이라고 했잖아요. EU에서는 그린 테크놀로지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거든요. 제일 그 어떤 밸류에 베이스, EU 밸류 베이스드, 자기네 가치, 연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그냥 기술 개발해서 돈 벌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뭐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뭐 어떤 밸류 베이스드한 접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지구 온난화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린에 유럽 그 강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체 에너지도 훨씬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으라고 자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 클러스터 5가. 그래서 이게 보는 총 177개 과제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준회원국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교육 받으시는데 이게 지금 마감이 거의 뭐 올 가을이잖아요. 이게 좀 늦었죠, 이게 그죠?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 과제가 또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내년도보다 올해 안에 올해가 사실 작년도 해야 될 거를 미뤄서 왔기 때문에 훨씬 과제 수도 많고 저기 한데 우리가 조금 애매한 시차가 좀 그래서 그게 좀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고요. 왜 안 넘어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클러스터 5는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트윈 그린 앤 디지털 트랜지션. 그린하고 디지털을 두 가지 잡겠다는 목적으로 이런 과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클러스터 5에서는요. 아까 그런 약어를 쓰지 않고 D1, D2, D3 해서 6개로 이렇게 나눠놓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운송 분야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분야에.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 콜이 이미 우리한테는 너무 늦었어요. 그렇지만 2026, 27년 콜이 이미 드래프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드래프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확정본은 아니지만 연구자들이 이걸 보고 아 대충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제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미리 팀을 짜고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파이널로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워딩을 시작해서 프로포즈를 써가지고 이제 서브미션 하는 걸로 미리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모든 클러스터에 2026, 27 드래프트 버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워크 프로그램을 볼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워크 프로그램요, 각 과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없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돌아가셔서 안 받으신 분들은 다 PDF로 받아서 저장해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콜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2025년도 콜이다. 아까 우리 김주영 과학관님 말씀하셨죠. 언제부터 돈을 받냐, 뭐 올해 나온 거냐, 내년에 나오는 그거 헷갈릴 필요 없고요. 공고번호에 2025가 들어가면 우리 준회원국의 자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올해 나와도 2024라는 번호를 달고 있으면 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2025라고 달린 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이거는 데이터, 아까 클러스터 4 중에 데이터 분야구나,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콜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디지커넥트라는 데서 만드는 디지털 분야 콜, 우리로 얘기하면 정통부입니다. 정통부. EU의 정통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쭉 이 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진 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스페셜 컨디션하고 엘리저빌리티, 타입 오브 액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언에 뭐 줄줄 써놓으면서 어떤 나라만 들어와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원 오브 example인데요. 그런 식으로 꼼꼼히 자기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시라는 얘기고요. 그 eligibility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다 이 과제는 참여할 수 있어요. 단지 돈은 못 받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이게 NXP라는 게 모든 이들은 참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exception이 있다라고 하면서 썰을 푸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는 들어오지 마라, 어디는 들어와라, 뭐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Protection of ECN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 4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세요?
클러스터 4 디지털 분야에 하시는 분들은 요런 게 요런 조건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위험한 통신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거니까 아마 클러스터 5는 요런 게 없으니까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클러스터 4 얘기인데요. 이것도 자기네 위성 시스템을 쓰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럼썸 뭐 혹시 내가 관심 있는 과제 중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 제너럴 NXG가 있고 뭐 럼썸 어쩌고 저쩌고. 자, 럼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한 기관이 수행하는 과제가 아니고 27개국 플러스 알파 뭐 완전히 집단이 제가 우리 애트리 과제 중에 계약해 주는 것 중에 58개 기관이 들어있는 과제도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보통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 15개, 20개, 뭐 많으면 25개 기관이 들어가거든요. 그 기관이 3년간 돈을 나눠 써가지고 나중에 정산하고 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오류도 많고. 그 중에는 뭐 대학에 행정 지원이 잘 되는 기관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에 뭐 혼자 연구원이 연구도 하고 뭐 정산도 하고 다 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산이 오류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유로피언 커미션에서 그 행정적인 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우리가 연구자들을 신뢰하자. 그래서 럼썸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그 워크 패키지 이제 여러분 제안서 쓰잖아요. 제안서에 그거를 각자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거를 워크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 제안서의 구성을 그 워크 패키지에 세부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쫙 써가지고요. 그대로 수행을 하면 정산을 안 합니다. 그걸 럼썸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 알고 가세요. 이게 보니까 클러스터 5에는 굉장히 럼썸 과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산을 안 하고 그냥 돈 받아가지고 코디네이터가 돈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뿌려주면 그대로 쓰고 물론 이제 한 번에 다 주지는 않겠죠. 성급금이 있고 뭐 있겠지만 정산이라는 걸 안 한다. 그 대신 그 과제 제안서에 돼 있는 대로 일을 수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오피서가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럼 도로 돈 내놔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 제가 이걸 왜 비율이 자꾸 늘어나요. 지금 한 35% 정도 이런 과제예요. 전체 호라이즌 유럽 과제의 35%가 럼썸 과제입니다. 그만큼 너무 이제 행정적인 거를 좀 간소화하고 우리가 연구자들 신뢰하자.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게 그 과제가 선정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선정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는 거죠. 다 신뢰할 만한 연구자들이라고 보고. 그래서 럼썸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클러스터 5 얘기 많던데요. FSTP라고 이건 또 복잡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과제는 딱 이런 걸 딱 박아놨어. 이 과제는 뭐 이런 돈을 FSTP로 써라. 이거 뭐냐면 그 나라 이외에도 중소기업 있잖아요. 열악한 중소기업들한테 용역을 주라는 겁니다. 단지 캡을 씌워놨어요. 어느 정도 돈을 뭐 보통 1억 정도까지 뭐 7만 유로인가 뭐 그렇게 캡 씌워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중소기업을 껴서 FSTP 형태로 제3자한테 돈을 줘서 용역도 해라 이런 형식의 콜이고요. 그만큼 이건 이제 과제가 큰 거일수록 FSTP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물론 좀 많이 아시는 분은 또 이런 것들을 아마 봤을 수도 있고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내가 하고자 하는 콜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럼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이게 암호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콜 번호가. 자, 이거 보면은 클러스터 5고 2025년도 콜이구나. 그런데 2스테이지라고 딱 써 있어요. 2스테이지는 우리 아까 최유 연구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으로 여러분들 여기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본 게임하고 하잖아. First stage, second stage. 이거는 여기 딱 써 있습니다. 2스테이지 콜이다. 그 다음 또 뭐 주제를 쓰더니 뒤에 또 뭐 배터리 for EU 파트너십이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파트너십이라는 거 굉장히 복잡한데 이건 태생이 뭔가 파트너십하고 같이 EU 커미션하고 같이 처음부터 코 프로그램 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그런 어떤 번지수를 좀 깰 수 있으셔야 돼요. 또 이것도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클러스터 4의 인더스트리 분야고 2025년인데 트윈 트랜지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로 열고 메이드 인 유럽 파트너십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런데 럼썸 컨트리뷰션 한다.
돈을 럼섬으로 준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 아까 좀 전에 Made in Europe 파트너십, Battery for EU 파트너십 이렇게 있죠. 이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게 지금 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인더스트리에서 다시 말해서 파트너십에서 그 과제를 같이 처음부터 같이 커미션이라고 같이 만든 과제다 이 말입니다. 그 돈도 각 반반씩 거의 뭐 그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죠? 그런 암호 체계 같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지빌리티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클러스터 4에 있는데요. 이 이머징 03 같은 경우는 한국이 바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과제도 있고요. 또 이것도 휴먼 19 이거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과제인데요. 재팬, 뭐죠? 코리아, 타이완, 싱가포르 같은 USA 같은 반도체 선진국가, 유러피안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선진국가들하고 같이 하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든지 그 콜이 바이블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주제 분야를 정했으면 그 콜에 어떤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기술 개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과제도 많이 수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업적도 있으실 거고 실적도 있고 뭐 특허도 많이 뭐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실 겁니다. 학교 차원이나 아니면은 기업 차원에서. 근데 이후에 그 공동연구 프로그램은요. 내가 기술이 있고 연구 역량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한 발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발로 걸을 수 있어요? 한 발로 못 걷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국내 과제 할 때는 내가 기술력이 있어. 나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어. 혼자 꼴방에서 연구하시고 뭐 문헌 자료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실험실에 가서 그냥 실험하시고 데이터 내가지고 하면은 과제 성공 받잖아요.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양쪽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 다리가 뭐냐면 뭐겠어요? 예, 양쪽 다리가 연구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세계관을 좀 바꿔야 돼요. 세계관까지 그러니까 기본이고요. 연구할 역량을 나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기본인데 나의 비저빌리티를 높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연구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내가 파트너십을 짜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만 있으신 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나머지 한 다리를 어떻게 만들까? 제가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바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용이하게 파트너십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파트너십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르네. 이거 제 겁니다. 네.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연구 파트너 어디 가서 찾을까? 고민해보신 분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아, 쑥스러워. 여러분 파트너를 찾으려면요 무도회를 가야죠. 예? 그래서 농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쪽 다리만 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양쪽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나머지 반쪽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힘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후에 과제를 하고 싶으면. 그래서 기존에 내가 이후에 연구에 네트워크 있어. 내 아는 친구도 있고 뭐 동료 교수도 있고 내가 학회에서 만난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팀을 짤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파트너가 찾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파트너가 잘 없잖아요. 특히 특정의 콜을 두고 같이 연구를 할 파트너가 잘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도회를 가시라. 이게 무도회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브로커리지 이벤트, 매치메이킹, 뭐 인포데이 뭐 이런 이름으로 그들도 이게 엄청난 연구 공동체고 엄청난 어떤 연구자들끼리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내가 놓쳤어. 그러면 이미 5월 달에
클러스터 5 같은 경우 월달에 행사했던 게 다 비디오로 다 떠 있습니다. 자, 여러분 EU의 연구는요 공적인 작업입니다. 퍼블릭 마니로 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됩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못 찾을 뿐이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했던 것도 있고요, 해마다 했던 거 싹 다 올라 있고 모든 걸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다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매치메이킹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난 행사입니다. 거기 가셔도 플랫폼에 이미 남아있는 파트너 찾는다고 하는 광고도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이런 매치메이킹 또는 매치메이킹, 브로커리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구자잖아요. 연구자로서 자기 연구 분야에 연구자들이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포럼이나 이런 행사 이런 데 가면은 이게 이 타이틀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다 그런 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데 가서 세션 발표하는 거 듣고 같이 밥 먹고 하면 그분들이 어느 과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게 벌써 드러나고, 또 어떤 행사는 어느 과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많이 가시라. 투자를 하시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클린, 리질리언트 앤 커넥티드 모빌리티에 대한 행사 또 있죠. 이것도. 자, 그런데도 나는 뭐가 모자래, 무슨 그런데 잘 모르겠어 하면은 코스트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코스트 액션 들어보신 분 있어요? 다 안 들어보셨죠, 그죠? 이 코스트 액션이 유럽에서도 연구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팀 짜는 거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들끼리 어떤 특정의 공동의 관심 주제, 우리로 얘기한 블로그 같은 그런 건가? 처음엔 그렇지만 일단 연구 주제를 가지고 서로 팀을 모읍니다. 그러면 한 1, 2년 동안 서로 막 디스커션하고 막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거 하면 돈을 좀 받아요. 출장비 같은 거. 근데 우리는 이제 코스트 액션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지만 그래도 내 돈 들여갖고 한 번씩 만나고 하면은 여기 이 사람들 팀이 있잖아요. 과제를 제안하면 승률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들 일반 과제 승률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10명 내면은 거의 9명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과제는 이미 서로 밍글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젊은 연구자들 특히 권장드립니다. 코스트 액션이라는 데 가시면 여러분 보시면 2022년 기준으로 이미 한국 연구자들이 이런 코스트 액션을 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그쪽 코스트 그 사람들이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자, 그래도 나는 네트워크를 잘 못 만들겠어 하면은 연구재단에서 2,500만 원씩 주는 그 호라이즌 과제 대비해서 그 연구 협력하라고 하는 과제가 작년부터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럭키하신 분들이 많이 됐는데 지금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요,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이제 올해 예산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아 있으면 하반기에 풀 것이고요. 내년에 또 풀 겁니다. 그래서 한 단위당 본인이 이제 제안하시면 2,500만 원 받으셔서 그런 행사에, 아까 말씀드리는 행사에 가시고 그 네트워크하고 그렇게 해서 호라이즌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과기정통부에서 이거 준연금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실적이 너무 안 나오면 곤란하니까 돈을 좀 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트워크 많이 쌓으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어려운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지금 김주영 과학관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한 거에 기본적인 거는 호라이즌의 제너럴한 툴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유 연구원이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조인트 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 그거 얘기하기 전에 또 하나 남았네. 난 다 왔는 줄 알았더니. 아유, 서브미션. 파트 A, 이게 이제 이게 혹시 제안 준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조인트 콜 해보셨고 아직 아무도 안 해보셨네. 그 제안서를 쓰게 되면요, 파트 A와 파트 B가 있는데 파트 B가 이제 기술적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코디네이터가 주도해가지고 전체 누가 무슨 연구하고 언제 뭐 하고 해가지고
거의 한 50페이지짜리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걸 PDF로 만드는 건데 나머지 기관 정보를 파트 A라고 하거든요. 20개 기관, 10개 기관, 15개 기관이라고 하는 파트 A가 어느 기관의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또 돈을 얼마 가져갈 거냐, 그 기관에 뭐 젠더 이퀄리티는 있는 플랜이 있냐 없냐 하는 모든 것을 파트 A로서 완성하고, 그 다음 파트 B를 가지고 아까 세 가지 엑셀런스, 임팩트, 임플멘테이션 가지고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포탈에 가서 이렇게 쳐보시면요, 과제가 이렇게 쭉 뜨고, 여기 보면 실제 내가 이제 코디네이터야. 내가 팀을 다 짰어. 그러면 여기서 서브미션 하잖아요. 서브미션 하려면 제가 연구자, 우리 코리아에 있는 K 연구자님을 우리 팀에 넣었어요. 그런데 K 연구자님의 기관이 여기 등록돼 있지 않으면 여기 파트 A가 완성이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팀이 짜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을 짜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속 기관을 PIC 등록이라고 Participant Identity Code입니다. 그걸 빨리 등록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아이디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코디가 우리 팀에 8명이 있어요. 8개 기관에 참여하는데 코리아의 A라는 사람을 불러왔을 때 그 여기가 서브미션 시스템에 불러와줘야 되는 겁니다. PIC 있죠? 그래서 PIC 등록이 꼭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게 파트 A가 완성됐을 때 파트 B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 이거는 생략할게요. 평가만 5개월이 걸리고 협약하는데 3개월, 토탈 최소한 8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뭔가가 딱 나왔으면 항상 그 다음 연도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DOT도 마찬가지, CET도 마찬가지, 투 스테이지 프로포절이었죠. 투 스테이지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게 싱글이 아니고 미리 10페이지짜리 드래프트를 받아보고 평가해서 거기 걸린 사람만 투 스테이지로 간다는 거죠. 그 투 스테이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코펀드는 국내에서 또 절차 또 진행해야 되니까 더 많이 걸립니다. 거의 1년 걸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최유 연구원님께 말씀했기 때문에 카이아가 펀딩을 하는 그 CET하고 DUT라는 것이 족보가 여기다. 그거 오늘 이해하셨죠? 호라이즌 유럽의 클러스터 6개 있는 그거가 아니고 이거는 별도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있는 조인트 콜이다. 여러분 조인트 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너럴 콜이냐, 우리 그냥 속칭으로 제너럴 콜이냐, 조인트 콜이냐 이러거든요. 제너럴 콜은 아까 얘기하는 클러스터 6개짜리 일반적인 걸 얘기해요. 이거는 조인트 콜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돈을 붓는 예산을 만드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CET 같은 경우는 딱 홈페이지에 제가 이거 발표 청탁을 받고, 지난주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자랑스레 사우스 코리아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CET에 우리가 파트너로 딱 참가 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클럽의 회원인 겁니다. CET 클럽에. 이 클럽은 아까 얘기한 호라이즌 준회원국 그 클럽하고 좀 다릅니다. 물론 그 전체 그게 있지만 멤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 멤버들만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클럽이 다른 거예요. 옆에 있는 클럽이에요. 그 클럽이 다른. 그래서 다릅니다. 절차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 딱 국가 표시돼 있죠. 그 다음에 코리아는 펀딩 받으려면 여기 가서 물어봐라. 한국에 가서 받아와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제너럴 콜하고는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조인트 콜이다. 사람들 조인트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고 정식으로 하는데 그냥 조인트 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잉글리시를 쓰고 자기네 보세요. 이게 서브미션 플랫폼도 EU 포털이 아니고 자기네 CTP 서브미션 플랫폼을 따로 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평가를 돌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뭐 세계 국가가 돼 있고 36개월 뭐 이거 다 들으셨고 투 스테이지로 진행한다. 그래서 10페이지 그다음에 통과하면 30페이지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일정도 쫙 다 나와 있고 홈페이지 가면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는 9개의 연구 주제, 이 사람들이 하는 연구 주제를 콜 모듈이라고 또 다른 말을 쓰더라고요. 콜 모듈 중에 코리아는 여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건물의 뭐 에너지 인테그레이션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이게 좀 핫한 분야예요. EU에서도 건물의 에너지, 빌딩 효율 관리 뭐 이런 분야. 여기만 지금 열려 있습니다. 카이아가 하는. 그죠? 그런데 나는 연구 분야가 이쪽인데 나는 여기 너무 이거 좁아. 좀 큰 무대에 갈래. 그러면 아까 제너럴 콜에 가시면 돼요.
거기 클러스터 5에 가면 제너럴 콜 많습니다. 그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아시는 분 이름도 여기 있죠. 이 사람들한테 가서 돈 알아봐라 이 얘기잖아요. 이해하세요? 이미 CET 홈페이지에 코리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다 알아보세요. 다 돼 있고요. 그 아이리시 이제 1차 평가 통과하면 아이리시 시스템에 올리라고 돼 있고 TRL 3에서 5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별도의 서브미션 시스템을 쓰고 저기 빨리 끝내야 되겠네. 큰일 났다. 3분 안에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파트너를 찾는 프로그램도 이미 공개돼서 제가 있잖아요. 이거 아까 CM9을 딱 쳤더니 729명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729명 중에서 여러분 파트너를 구할 수 있어요. 이미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분 전체가 729명이구나. CM-09를 하면 27명이 이미 여기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하면 벌써 15분이 글을 올렸어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팀 짤 수 있습니다. 궁하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Q&A 세션도 하고 뭐 이게 다 온라인도 되니까 가서 참가하시고 자료 참가하세요. DOT도 제가 이거 이거 지난주에 딱 검색하니까 코리아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국토부 돈이 없어가지고 DOT는 안 하기로 했나 보다. 그랬는데 보세요. 제가 딱 검색하던 시점에 코리아가 없잖아요. 저 코리아 돈이 없어서 안 하나 보다. 그럼 나 뭐 DOT는 발표 안 해도 되겠네 뭐. 그랬더니 나중에 최연구원님 얘기 들으니까 출장가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막판 협상을 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 아까 뭐요? 15분 스마트 시티 이 분야를 우리가 15분 시티 한국이 참여하는 걸로 했다고. 여기 보세요. 코리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코리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걱정 마시라. 제너럴 콜이 있다. 클러스터 5에 여기 보세요. 여기 전부 다 그런 분야예요. 이런 제너럴 콜이 있는데 왜 걱정하시냐?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마침 가야에서 하는 또 그 15분 시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해보시면 좋은데 아마 이게 또 프로세스가 더 길게 걸릴 겁니다. 그죠? 좀 복잡하죠. 스테이지 1, 2 거쳐야 되고 또 여기 국내 평가도 받으셔야 되고 해서 여기 보면 다 행사 이거 자기네들 파트너십 인포데이 한다고 다 올라와 있고요. 플랫폼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를 여기서 찾으라. 라고 돼 있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너럴 콜 여러분 이게 호라이즌 자체가 어려운데 오늘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고급 학습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DOT와 CET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분야 제가 하는 클러스터 3나 4 있는 분야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파트너십 프로그램 같은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돼서 좀 오늘 어려웠는데요.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네. 클럽이 다르다. 클럽이 다르고 이것은 일부 돈을 우리나라에서 주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매칭 펀드로 코펀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은 여기서 받도록 돼 있는 그렇게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내 연구 분야에 많은 콜들이 일반 콜로 이미 존재한다. 그게 우리한테 모두 다 열려 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시간 초월해서 죄송합니다. 네.